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 RJ 베럿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J 베럿 랩터스로 오면서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랩터스 총 32경기를 뛰면서 평균 21.8득점에다가 효율 역시 3점슛 성공률과 트루슈팅 퍼센테이지 굉장히 상승하면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RJ 베럿이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랩터스가 도와준 것도 한 몫을 했고, 또 다른 팀도 아니고 본인의 고향팀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큰 심리적 안정감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럿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지가 애매해져 가던 가운데 본인의 고향에서 본인을 불러주었고 또 맞는 전술까지 제공해줬으니 정말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RJ 베럿은 반등하게 되었느냐? 바로 닉스와 랩터스의 다른 공격 스타일 때문입니다. 닉스 같은 경우는 제일런 브런슨을 중심으로 픽앤롤 위주의 공격이 많은데 랩터스는 빠른 트렌치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 랩터스의 공격 스타일이 RJ에게 좀 더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미하게 이 RJ 베럿의 공격 수치가 달라졌는데요. 어시스트를 받아서 쏜 슈팅도 약 15% 상승했고 경기당 트랜지션 역시 랩터스가 약 1개 정도 더 많습니다. 즉 RJ 베럿은 하프코트보다 트랜지션 공격을 할 때 좀 더 효율이 나오는 선수인데 그것을 랩터스가 마음껏 제공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일단 32경기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클래스가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표본이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통해서 본인의 이러한 성장이 플루크가 아님을 증명해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랩터스 팬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실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 반등이 단순한 시즌 말미의 플루크가 아니란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음 시즌이 되어도 RJ 베럿은 지난 시즌처럼 팀의 주축으로서 중용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랩터스 입장에서는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 때 가장 원했던 선수는 엠마누엘 퀴클리였고 RJ 베럿은 물론 좋은 선수이지만 셀러리 필러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베럿까지 잘해주니까 랩터스 입장에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RJ 베럿 랩터스의 주축으로서 계속 오래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 랩터스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엠마누엘 퀴클리, RJ 베럿, 스카티 반즈 그리고 야콥 허틀인데요. 이 4명의 로스터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마지막 한 조각은 수비가 좋은 3점 위주의 고효율 스코어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핏으로만 따지면 이 RJ 베럿보다는 그레이디 딕이 좀 더 맞는데요. 그레이디 딕이 좋은 스코어로 성장을 해줄 경우에는 이 구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수비력 좋은 선수라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RJ 베럿을 포함시켜서 맞는 핏을 찾자면 수비와 미드레인지 모두 출중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물론 RJ 베럿도 3점이 나쁘지 않고 사실 3점이 좋은 선수이지만 3점을 주무기로 삼는 선수는 아닌데다가 또 중간 미드레인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핏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RJ 베럿과 그레이디 딕 이 두 선수의 실력 차이는 현저하고 또 이러한 핏 이야기는 그레이디 딕이 팀이 원하는 선수로 성장을 해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포모어가 된 그레이디 딕 성장세를 보면서 팀은 결정을 여유있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RJ 베럿의 계약 역시 2026-2027 시즌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유있게 보면서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핏에 맞춰서 트레이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레이디 딕이 좀 잘 해준다면 그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죠. 좀 확률은 낮지만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핏을 채워가는 케이스도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RJ 베럿이 드로잔처럼 스코어링 능력을 향상시켜서 스코어러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던가 엠마누엘 퀴클리가 수비에서 발전해서 모두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별도의 트레이드가 필요 없겠죠. 어찌되었건 일단 랩터스는 이제 리빌딩의 새로운 스테이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다른 멤버에 대한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RJ 베럿의 활약을 보면서 이 트레이드가 될지 안 될지를 보는 것도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RJ 베럿, 물론 리그에서 5년을 이미 보낸 선수이지만 아직도 24살로 굉장히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크리스 보쉬가 보란 드라기치의 은퇴 자선 게임에서 깜짝 복귀를 했습니다. 혈전으로 인한 아쉬운 은퇴 후 약 8년 만에 코트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밀워키 벅스로 이적하면서 토론토에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개인적으로 게트주에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좀만 더 잘해줬으면 랩터스에 계속 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 크리스 보슈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마이애미의 빅3 멤버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랩터스 올드 팬들은 CB4 이 시절을 잊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이 신인 시절 본인에게 큰 도움을 줬던 선수로 패트릭 패터슨을 꼽았습니다. 이 패트릭 패터슨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은 선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은퇴하지만 이렇게 패트맨처럼 다른 선수에게 귀감과 영감을 남기는 선수가 된다는 건 영광이죠. 그리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랩터스 기자들이 요즘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우리 랩터스는 로터리 운이 없는 팀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드래프트에서 랩터스가 보호픽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나왔는데요. 스카티 반지를 뽑았을 때 사실 7번째의 확률이었지만 4픽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럭키하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터스가 리빌딩을 하면서 야콥 퍼틀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랩터스 구단 측에서는 하지만 퍼틀의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내년에 랩터스 벤치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쉽지만 랩터스의 벤치는 굉장히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디 딕이 주전으로 올라올 경우 세컨 유닛은 켈리 올리닉, 레비온 미첼, 그리고 자코비 월터 등이 되겠는데요. 이 멤버들을 보면 뚜렷하게 스코어링의 재능이 있어서 밀어줄 식스맨도 없고 수비력도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가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많이 약해 보입니다. 네, 데비언 미첼은 공격이 약하고 이제 올리닉은 수비가 약하고 월터는 이제 신인이라 의문부호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의 시간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올리 촘세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 마사이 유지리가 57번 픽으로 돈을 주고 사와서 뽑은 비밀병기인데요. 이 선수 당분간은 G리그에서 보낼 것으로 보이지만 축복받은 신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만 한다면 진짜 복권 같은 대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리 촘세, 그레이디 딕의 성장, 그리고 RJ 베럿의 계약까지 랩터스의 로스터는 정말 완벽하게 2년 뒤를 위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이 2년 뒤를 향한 첫 번째 전반전이 되겠죠. 좀 더 기다림을 갖고 인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인데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